일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윤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후에 인사 작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. 총리 후보로 주호영, 권영세, 이정현, 정진석 등등 다양한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고요. 근데 여소야대가 또 극명한 상황에서 야당 동의 없이는 또 임명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?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요. 뒷부분에 이제 장관 교체도 한 10명 정도 갈 수 있다. 일각에서는 몇몇 언론에서는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에 대한 교체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좀 큰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온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데 특히 집권 후반부에 들어올수록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잘 마무리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정책지를 피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호흡도 맞고 그동안의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도 그렇고 뭐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가 좀 중요하다 보는데 특히 지금 국무총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참 잘하고 있지만 역대 국무총리를 보면 보통 한 정부에 자주 바뀌면 네 분의 총리 그리고 네. 좀 덜 바뀌었을 때는 세 분의 총리가 있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 때도 세 분의 총리가 있었는데 지금 집권 전반기를 전부 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한 상태에서 이번 타임에는 반드시 좀 교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떤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민주당의 동의도 필요하고 도덕성이라든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숙고의 시간이 저는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교체를 좀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설사 민주당이 이제 비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국정 어떤 발목을 잡는다는 또 역풍이 또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목 잡는 것에 너무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해야 된다. 신경 쓰지 말고. 과감히 좀 인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.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냐에 다르겠지만 결국 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즉 대통령 어떤 후보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본인의 어떤 생각과 잘 부합되는 사람을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된다. 그 이외에 민주당의 어떤 동의 여부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는 저는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제 제가 그 SBS에서 이제 복경 의원하고 할 때 복경 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특검을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무총리 임명을 동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참 잘 됐다 생각한 게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특검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를 만약 비토를 했을 때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좀 공격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호흡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과 일을 해왔고 생각을 해왔는지 이런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총리부터 해서 장관까지 임명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요즘 거의 모든 언론에서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된 지 좀 상당히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요.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. 이런 또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굉장히 좀 창피하죠. 사실 우파 보수 정당에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 전혀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우파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보면은 좀 좋은 말로 하면 좀 점잖하고 조금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좌파보다는 막 이렇게 댓글을 쓰고 막 이렇게 막 격렬하게 막 싸우고 이런 게 좀 덜합니다. 그런데 그것도 일반 당원들도 그런데 이번에는 당 대표와 연루 의혹이 있는 걸로 인해서 당원 게시판이 시끄럽다는 것은 유례가 없을 일뿐만 아니라 참 창피한 일인데 이게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한동훈 대표가 아니면 그 가족이
댓글을 그렇게 썼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지금 상황이 이상한 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반응도 그렇고 자꾸 지금 뭐 추가로 흘러나오는 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어떤 명의로 어떤 수천 개가 그것도 시간대가 비슷하게 그리고 내용도 비슷하게 윤석열 어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은 친윤 의원들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도 이렇게 비슷한 걸로 봐서는 이게 혹시 그 아이디가 도용을 당했나 아니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게시를 했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급기야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서버를 지금 이제 보존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예. 하더라고요. 네. 아이고 이거를 보면서 아이고 참 이 당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다. 그래서 하루 빨리 이것을 지금 털고 가야 되는데 이 털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손대기 전에 우리 그 당의 좀 어떤 자정 어떤 기능으로 당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무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 이게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느냐고 지금 친한계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반응들이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참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이전에 당무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. 거죠. 오히려 경찰 조사로 이런 게 밝혀지는 것보다는 당무감사로 이렇게 일이 그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봤을 때 훨씬 더 그래도 당이 이런 어떤 그 자정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당내 이제 중진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.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한 대표 가족들이 쓴 댓글이지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하루빨리 당무감사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. 반면에 조경태 의원은 어제 한 언론 유튜브에 나와서 당원 게시판은 의원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. 글을 한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. 박정은 의원의 경우에는 이슈가 다 꺼졌다. 또 이슈가 꺼질까봐 지금 계속 연료를 떼고 있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당내 분위기를 조금 아실 텐데요.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관심 대상입니까? 아닙니까? 아, 굉장히 관심 대상이죠. 그 심지어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이런 발언도 했지만 많은 또 언론들이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많은 또 당원들이 뭐 저한테도 계속해서 뭐 문자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당 대표와 연루됐던 의혹이 있는 이런 어떤 당원 게시판의 이슈가 이걸 그냥 묻어갈 수는 사실은 없는 일인 것이죠.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경태 의원이 제가 21대 때 바로 옆방에서 했는데 아니 만약 한동훈 대표 가족이 있었다면 이게 큰 문제지 왜 큰 문제가 아닙니까? 이게 법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이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입니까? 이게 엄청나게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지금 현재 그 유무형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금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 대표로서 어떤 도덕적 이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치명타입니다 이게. 이게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게시판에 어떤 거를 해서 외부에 흘려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기도 했고 했는데 네. 결국은 이 게시판을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본인 어떤 가족의 의견으로 게시판을 이용해서 언론에 흘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소재로 땔감으로 삼았다는 건데 이거는 당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어떤 행위인 것이죠.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. 네, 그런데 또 이제 당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 내용이 이제 일부 종편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또 이걸 다시 스피커들을 통해서 여론으로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폐쇄형 이 시스템으로 돼서 사실은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는 게 당원 게시판인데 이게 잘못 뭐 설정이 됐는지 뭐 관리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일순간에 그
게시가 누가 했는 것인지 다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것을 이제 캡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부랴부랴 이것을 이제 당원 게시판을 내려서 이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다음 날 이제 다시 이제 오픈하는 그런 어떤 소동이 이제 벌어졌는데 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게시자가 이제 누군지 드러났고 그런 어떤 게시자가 또 한동훈 대표 어떤 가족 명의가 다 지금 드러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 과정이라든지 이것을 뭐 정폭했다든지 이런 것은 정치적인 어떤 공세에 불과하고 일단 드러난 이상은 이 실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본 말씀이 그 원외위원장끼리도 요즘에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그 개파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원외위원장 단톡방이 지금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게시판 부분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대해서 좀 갈리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그 당내 상황들, 뭐 원외위원장들의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? 예. 아무래도 원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만 좀 원내에서는 오히려 더 좀 자연스럽게 그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예전에도 좀 있어 왔습니다. 그런데 이번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 당으로 봐서는 좀 창피한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슈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원외위원장에서도 이제 다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도 사실은 좀 민망한 감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루 빨리 좀 막기 위해서라도 당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홍철호 수석이 그제 핵심 당직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. 이거는 뭐 화합의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? 아니면 그냥 식사만 하신 걸로 봐야 돼요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거는 이제 정무수석으로서 예. 당연히 좀 해야 될 저는 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. 지금 홍철호 수석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홍철호 수석이 또 두루두루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폭이 넓고 네. 또 굉장히 좀 대인 관계가 좀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사실 정무수석이 그 이전에 좀 정무수석들은 좀 이런 면에서 국회의원도 해본 적도 없고 뭐 하기 때문에 사람도 잘 모르고 해서 뭐 의원들이라든지 원외라든지 이런 분들과 좀 교류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좀 비판을 좀 받아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철호 수석이 그런 전직 그 정무수석들과의 어떤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. 홍철호 수석 보면은 당 내외 좀 뭐 길흉사에도 보면 항상 좀 네.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열심히 당 내외 이런 어떤 폭넓은 어떤 인간관계를 좀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갑자기 홍철호 수석 얘기하니까 네. 치킨 먹고 싶네요. 네. 네,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만큼 올라오지는 못했고요. 네, 민주당은 3.8%나 상승했어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1.4% 상승을 했고요.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일단 지지율이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지금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1심 선고 이후에 일단은 뭐 내부 어떤 결집이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20월 위정교사부터 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의 이런 문제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28일 김인섭 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김인섭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요. 그다음에 29일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항소심이 이제 또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. 항소심에서 결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지금 1심 지금 준비 기일을 하고 2월부터 지금 이제 본 재판이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대북 송금의 실체적인 문제는 이미 밝혀졌고 결국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냐
보겠냐. 요것만 이제 따질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.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당연히 지시했거나 당연히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다툼에 저는 여지는 없다 봅니다. 그래서 일련의 사법적인 이런 어떤 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과거에 수없이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이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의원들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 가야 됩니다. 네. 지나가면 끝 이게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국민의힘과 우파 보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싶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지금 또 한동훈 대표와 또 당내 이런 갈등 문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있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이런 면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좀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좀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G20 지금 정상회담 또 APEC 정상회담에서 보여주는 어떤 성과는 사실은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비교도 할 수가 없죠. 사실 북러 이런 어떤 그 군사적 어떤 밀착에 대해서 러시아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도 덩달아서 비판하면서 국제적으로 더 이슈를 지금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아셈 또 2021년도에 G20 이 사진도 사실은 못 찍었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참 재미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뭐 안 남았다고 그런지 몰라도 이번 APEC에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. 예.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이런 어떤 행보를 보면 국가 원수 한 사람 바뀐 것 자체가 참 국격이 참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정도인데 좀 이런 점들이 사실은 언론 보도가 사실 잘 안 돼요. 그럼으로써 언론 보도가 잘 안 됨으로써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좀 지지율 좀 상승이 좀 더 좀 커졌으면 하는 좀 그런 어떤 바람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. 제가 백현동 이재명 대표의 얘기하려고 그랬네. 내관이다 예.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현동 수사가 결국은 1타 노래 좀 꺼주세요.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였습니다.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네. 또 지금 현재 백현동 배임 네. 그리고 이번에 그 25일 선고되는 위정교사인데 네. 위정교사 이것도 결국은 김진성 씨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압수수색에서 발견됐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백현동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2021년 11월 2일 날 체제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. 맞아요, 제가 맞아요. 그때 네. 청문위원으로 갔는데 다른 국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권을 그때 공개를 했지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백현동권을 집중적으로 해서 결국은 2018년도 특정식품연구원 특정감사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담당자들만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데 막상 허가관청이 성남시에 대해서는 네.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체제감사원장한테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고 감사원장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서 네. 체제감사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12월부터 2021년 12월부터 감사를 진행해서 다음에 2022년 4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일부 이제 일조를 했다는 그런 좀 자부심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작은 연못에 지금 돌을 던져서 일파만파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밝히는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홍석준 의원의 비중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딱 맞춰서 들어온다는 게 제가 깜빡했습니다. 네. 홍석준 의원님이
이재명 대표의 최근 재판이나 뭐 유죄 판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분이다. 그래서 네. 홍석준 유니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백현동 부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. 정말요, 그래서 진짜. 예 그렇습니다. 예 저희 방송 여기까지고요. 예, 저희 그 다양한 분들 많이 모시려고 하니까 저희는 특정 뭐 방향에 따라서 가는 방송이 아니고 언론사 기반의 방송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 모시려고 하니까요.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